내 마음과 내 국년은 그렇습니다. 장래라도 고래 사려는 그 우리 장날이 있자는 한 곳에 못다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제 말도 배움이 고래 사는 날은 죽어도 고래 사는 죽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해보면 우즈베크 사람들은 내놓고 말한다는 거죠. 고래 사람들은 어제는 대비 가라. 원도서 왔을 거지 원도로 나가나 어디로 따라달라 집은 내려고 나가다면 어디로 나가겠니까 원도 그 전부터 있던데 그걸 나게 해야 되지. 카자흐스탄에서 다 아이주고 우즈베키스탄도 그렇지 타지키스탄하고 키르기스하고 저 다 우리네를 그렇게 아이줄 겁니다. 그래서 어정 나가자면 원도로 러시아 원도 잘 나가야 되지. 말 그대로 원동은 멀고 먼 동쪽 끝에 있다. 130년 전 15가구가 국경을 넘어 자리 잡은 이래 1937년 강제 이주가 있기 전까지 이곳에는 18만 조선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조선인들이 일궈 놓았던 땅은 이제 다시 황무지가 돼버렸다. 조선 물박간 맷돌입니다. 그러나 그 땅 구석구석에는 조선인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방앗간 맷돌이며 때로는 조선인들만의 구들장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해 가을 미처 추수도 하지 못한 채 들판에 버리고 갔던 곡식과 함께 남겨진 것들이다. 시영골 근처를 지나다가 문득 낯익은 얼굴을 만났다. 그 또한 이쪽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던 모양이다. 역시 그는 한민족 사람이었다. 원래 여기 언제 오랍니까? 언제 왔습니까? 타슈켄트에서 왔다는 그는 지난 80년부터 이곳에 살고 있다고 했다. 5명의 아이를 데리고 그 아버지의 고향이었던 원동을 찾아온 것이다. 이곳 생활이 어떠냐는 질문에 그는 어두운 얼굴을 했다. 원동은 그가 어릴 적부터 얘기를 들으며 기대했던 곳이 아닌 듯 했다. 카바롭스크 한인촌에도 여러 가구의 한인들이 살고 있었다. 대부분 강제 이주당했던 중앙아시아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이다. 들어갑시다. 그곳에서 처음 안내받은 집은 이런 모습이었다. 원동으로 찾아와 살던 한인 일가족이 이곳 사람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한 현장이었다. 남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자동차 타고 나갔는데 둘 아이 왔는데 자동차도 잃어버리고 남편은 몇 달 후에 뭐 어느 다리미소에서 얻어봐서 장사했고 네. 그 장사한 지 얼마 안 돼 몇 달 안 돼서 이 집이 불났고 여기 지금 애미는 한 절반 탔고 네. 딸아이는 전혀 타지 않은 게 저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한데 창문 열고 내 뚜작한 걸 뭘로 쳐서 죽인 건 확실했고 또 여기서 죽은 거는 소리치면서 나오는 걸 때려 눕히고 불 달아놨단 말이에요. 네. 살인범은 잡히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을 경우 특히 피해자가 한인일 때 대개는 범인 잡기를 포기한다고 했다. 이곳에서도 한인들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민족이었다.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래서 원땅의 주인보다 훨씬 잘 살게 되는 사람들. 그러나 함부로 대해도 누구 하나 편들고 나서주는 이 없는 힘없는 민족인 것이다. 유용녀 할머니는 이곳에서 혼자 살고 있다. 남편을 따라 23살 나이로 들어온 이 땅에서 그이는 두 아들을 잃었다. 큰아들은 33이고 둘째는 29의 나이였다. 예, 하나는 뭐 어떻게 일 갔다가서는 어떻게 잘못되고요. 하나는 또 내 없는 새 뭐 집에서 어떻게 해서 잘못되고 그랬어. 네. 그래. 누가 뭐 들어왔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예, 죽였습니다. 그래기는 저 소른 아들이 그래 깼는데 뭐 보지 못하고 본 사람이 없고 누가 뭐 말아야 하니 누가 어쨌는지 모르죠.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서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켜놓은 아들들이었다. 누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모른다.
한때는 나이 든 몸으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아들의 한이라도 풀어주고자 했지만 이젠 그것도 포기했다. 남의 땅에서 한이 맺힌 것으로 치자면야 어찌 그 혼자뿐이겠는가. 오늘날 그저 근심하지요. 그래. 근심하야고 정말 일하야고 가만히 있으면 국리 나서 어찌지 못하지요. 그래 그저 밤낮 그저 일하는 그거 일하는데 재미를 들고 그저 일이나 하고 그저 그랬죠. 그래 뭐 죽으니 뭐 진짜 뭐 해볼 수 있음. 그의 고향은 강원도 평창이라고 했다. 시집 식구며 친정집 식구들이 모두 아직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고향으로 갈까도 생각했지만 그것도 부질없는 일이라 결론 내렸다. 이곳에는 그나마 손바닥만한 내 땅이 있다. 애당초 먹고 살 땅이 없어 국경을 넘어온 한인들이었다. 물이 있는 곳이면 무리를 지어 한인 마을을 만들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1953년 이후 소수민족에 대한 이주권이 허용되자 그때의 한인촌으로 돌아오는 한인들이 생겨났다. 아프지 않아? 아파. 어떻게 알아? 그 시간이 여기 조선 사람들 많이 살아요. 많이 없어. 저 위에 있어. 저 위에 있으니까. 응. 주인 집에 있어? 주인 집에 있는가? 안녕하십니까. 이 집 역시 그렇게 다시 돌아온 집이라고 했다.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됐다가 1973년 이것을 못 잊어 되돌아온 사람들이다. 안녕하십니까. 박 니콜라이는 이곳 연해주에서 출생했다고 한다. 중앙아시아는 물가도 싸고 먹을 것도 풍부했지만 그러나 늘 이곳을 잊을 수가 없었다. 한인이 사는 집 뒤에는 어디나 텃밭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한인의 집을 구별하게 하는 것이 있다. 비닐하우스다. 한인들은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치고 온도를 깔아 남보다 이른 수확을 하고 있다. 러시아인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들만의 방식이다. 이곳에 돌아와 집을 지을 때에 박 니콜라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 방아가 있네. 어렸을 때 보았던 지난 연자방아였다. 나 있습니까? 원래 이곳 하바롭스크에서는 견용사가 안 된다. 뭐질 곡석이 없네 여기. 모두 가서 한 집에 가서 모두 중앙아시아가 소련으로 한나라였을 때는 그곳의 곡식을 받을 수 있었다. 쌀이 오면 이 방아로 떡을 만들어 동네 잔치를 열곤 했다. 그러나 이제 딴 나라가 된 뒤 곡식의 반출이 금지됐다. 방아 또한 쓸모가 없어졌다. 다 지 나라가 없는 탓이죠 무슨. 지 나라 없는 탓이지. 지 나라 있으면 이렇게 발자가 이렇게 없죠. 다 지 조국에 있으면야 이런 멋이 없게는 지 나라 없는 탓이죠 여기. 자기 조선 사람 따위가 살지 못하고 나무 따위에서 살다 나니까 아무래도 좀 딸게 뻔한 일이고. 내 같은 건 또 여기서 탄생하다 나에 무슨 조선에도 한 번도 못 가보고 그저 그러고 여기서 늙어 빠지는 파이. 아무루강, 즉 흥령강변 또한 여러 한인촌이 있던 곳이다. 한때 이곳에는 3만 5천 명의 한인들이 모여 살았다. 한인의 집들이 즐비했다는 길가에는 이제 러시아 집들만이 늘어서 있었다. 한인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무엇이라도 좋았다. 그때의 한인촌과 관계된 흔적을 찾다가 동네 러시아인들에게서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그 동네 어딘가에 있는 무덤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듣기로 그것은 고려인들, 까레이치의 무덤이라는 것이었다. 언덕 밑에는 러시아인들의 것이 분명한 무덤들이
그들 특유의 양식으로 단장돼 있었다. 러시아 남자들이 알려준 고려인들의 무덤은 그 언덕 위쪽에 있다고 했다. 무덤 같은데 짐작한 데는 지금 한인들이 묘 같은데 이 근방에 공동묘지였다니까 한인들이 멀지 않게 살았지. 여기다 지금 많이 묻었을 건데 이제는 뭐 반세기 지나가니까 표도 없고 또 돌로 비를 세우는 법은 그때 없었으니까 여기서 돌을 어디 가서 얻지 못하고 지금 뭐 한반도에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는 파지 않고 봉분 많이 하지. 거기 바로 그러한 무덤들이 있었다. 깊이 파묻어 평평하게 하는 러시아 양식이 아니라 둥그렇게 봉분을 쌓아 올린 무덤. 한반도식. 네네네. 이건 무덤들이 이건 적어도 지난 55년 이상 아무도 찾아온 이가 없었음이 분명한 그 무덤 위에는 세월처럼 잡초만이 무성했다. 그런 무덤들이 그 주변에 그렇게 모여 있었다. 그곳에 도라지꽃 하나가 피어 있었다. 아무도 기억해주는 이 없는 한인들의 공동묘지를 그 혼자 지키고